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기본서 142페이지 보면 법률의 부관이라고 나오죠, 그죠? 예, 부관은 조건과 기한을 말을 하는데 일단 교재 144페이지를 펴시고 여기 보세요. 우리 그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이 있었죠, 그죠? 효력 요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성립해야, 그죠? 그 다음 효력 요건에 따라서 유효, 무효, 취소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조건 성취 기한 도래가 어디로 들어갔었어요?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으로 들어갔었어요. 여기 두 번째 보면 조건 성취 기한 도래 이렇게 정리해 드렸었죠. 여기가 이제 대립권의 존재 있었고 세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가 자 증여도 계약이거든요. 공짜로 사주는 건데 엄마 차 한 대 사주세요. 증여 계약에서 청약이죠. 그래서 엄마가 좋아 차 사줄게 승낙했잖아요. 그러면 증여 계약이 언제 성립했냐면 오늘 성립했죠. 그런데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면 오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엄마한테 차 한 대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언제? 오늘. 그런데 엄마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랬더니 취직하면 차 사줄게 그랬거든요. 그러면 증여계약은 오늘 성립했지만 언제 차 사달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조건 성취했을 때, 취직했을 때. 그죠? 엄마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랬더니 너 언제 졸업해? 2월 28일이요. 2월 28일 날 차 사줄게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증여계약이 성립하지만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2월 28일 날. 그러죠. 그죠? 자, 이때 취직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장래 발생 사실이 불확실하다 그런 거예요. 조건. 2월 28일은 반드시 오는 날이죠. 장래 발생 사실이 확실하다 그런 거예요. 기한 그랬죠. 그죠? 따라서 조건 성취나 기한 도래의 경우 오늘 성립했지만 취직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소급표 있어요? 없어요? 소급표 없다 그러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오늘 계약 성립했지만 증여계약 성립했지만 언제 효력 발생해요? 2월 28일 날 소급표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자의 원칙상 특약으로 소급표 주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랬죠? 소급표 주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특이하냐면 기한이 있잖아요. 기한은 특약으로도 절대 소급표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죠. 그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건 모순이에요. 모순인데 예를 들어서 자 2월 28일이 되면 그죠? 차 사준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특약으로 다시 1월 1일이 되면 차 사준다. 뭐 말이 뭐예요? 이럴 필요가 없죠. 그죠? 이럴 거면 처음부터 뭐예요? 1월 1일이 되면 이렇게 했으면 됐잖아요. 모순 절대 소급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요. 조건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어요.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이 있는데 자, 기한은 뭐예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종기가 있거든요. 혹시 시험 문제가 봐보세요. 시기는 특약으로 소급표 줄 수 있지만 종기는 특약으로 소급표 줄 수 없다. X예요. 왜요? 둘 다 기한이니까. 주의하세요. 조건이 특약으로 소급표 줄 수 있지 기한은 절대 소급표 줄 수 없어요. 이것을 먼저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 성취 기한 도래는요. 자, 출발점 뭐뭐 하면 뭐뭐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뭐 하면 뭐뭐 안 한다. 그러죠. 그죠? 뭐뭐 안 한다. 자, 이렇게 보는 건데요. 뭐뭐 하면 그랬죠. 그죠? 뭐뭐 하면 그랬잖아요. 뭐뭐 하면 이게 취직하면 그러죠? 네. 뭐예요? 조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한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취직하면 장래 발생 사실이 불확실한 거죠. 그런 거예요. 조건인 거고 장래 발생 사실이 확실하잖아요. 확실하면 뭐예요? 기한인 거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때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앞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발생한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조건이라도 정지 조건 그러는 거죠. 정지 조건. 뭐예요? 뭐뭐 하면 취직하면 차를 사준다 그랬죠?
2월 28일이 되면 뭐예요? 차를 사준다 그랬죠. 법적으로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한다. 시기 그런 시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뭔 말 안 한다. 법적으로 이렇게 소멸하는 게 있다고. 소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때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자식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해서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가야 돼요. 그때 엄마가 너 생활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니? 좀 알아봐. 그랬더니 엄마 한 달에 100만 원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좋아. 달달에 100만 원씩 보내주는데 취직할 때까지만 보내줄게. 그랬어요. 그러면 취직하면 준다는 소리 안 준다는 소리요? 안 준다는 소리죠. 그죠? 법적으로 이렇게 소멸해버리죠. 그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해제 조건이라고 그래요. 해제 조건부 증여계약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졸업하면 안 준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때부터 종친다. 종기부 뭐 증여계약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셔야 되냐면 이 느낌이 아주 중요해요. 자, 정지 조건이나 시기다 그러죠? 그러면 안 주다가 그죠? 조건 성취 기한 도래가 되면 준다는 거고, 그죠?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해제 조건 종기는 뭐예요? 주다가 그죠? 주다가 조건 성취 기한 도래가 되면 안 준다는 거죠. 안 준다는 거. 이 느낌이 있어야 돼. 이 느낌이 있어야 여러분 문제 풀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 사망하면 그랬어요. 사망하면 이 부동산을 너에게 줄게.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 사망하면 그러면 이게 과연 조건이냐 기한이냐 그 말이죠. 그죠? 그랬더니 반드시 사람은 죽죠. 그죠? 그러니까 장래 발생 사실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한이라고 그래요. 기한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다만 언제 사망할지는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불확정 기한이다. 그러는 거예요. 정지 조건이 아니에요.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불확정 기한. 그래서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거든요. 불확정 기한. 하지만 방점은 어디가 있다고요? 기한에 있는 거예요. 기한에. 그런데 2월 28일 그러면 기한이라도 뭐예요? 확정 기한이다. 그러는 거죠. 확정 기한. 확실하고 확정하고 달라요.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조건 기한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우산을 드릴게요. 비가 오면 우산을 줄게요. 그랬죠? 그러면 앞으로 뭐 준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정지 조건이냐 시기냐인데 봐보세요. 앞으로 비가 오면 우산을 줄게요. 이거하고요.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줄게요는 다르다고요. 내일 비가 오면 그랬죠. 근데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장래 발생 사실이 불확실하죠. 정지 조건 불확. 하지만 앞으로 비가 오면 그런 거예요. 앞으로 꼭 비는 한 번은 꼭 오겠죠. 그죠? 그래서 장래 발생 사실이 확실해요. 그래서 뭐예요? 기한이에요. 기한. 다만 언제 비가 올지 모르죠. 그래서 뭐다?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자, 이번에는요. 불법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법 조건. 조건이 불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을 살해하면 3천만 원 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조건이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 그러죠. 그죠?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예요. 근데 이거 무효는 무효인데 조건만 무효냐? 조건만 무효 그러면 X예요. 뭐라고요? 법률 행위가 전체가 다 무효인 거예요. 법률 행위가 무효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기성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기성조건. 그 다음에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불능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기성조건은요. 이미 기자에 이룰 성자. 조건이 이미 성취돼 버렸다는 거죠. 엄마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랬더니 취직하면 차 사줄게. 그랬더니 엄마 나 이미 취직했는데 이런 거죠. 그죠? 불능조건은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가 없는 조건이다. 그 말이죠. 자,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져주면 100만 원 줄게. 물론 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미국 나사에 의뢰하면 찾아준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불능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조금 기계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기계적으로 푸는데 어떻게 푸시냐면 정지조건이에요. 정지조건. 정지조건인데 기성조건이다.
정지 조건인데 불능 조건이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인데, 그죠?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인데 기성 조건이다. 해제 조건인데 불능 조건이다. 그러죠? 불능 조건이다. 이랬을 때 문제라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자, 초코파이 할 때 이 정자 생각하세요. 정이 있다, 정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해 있죠. 그죠? 해악을 끼친다. 그 말이죠. 해가 있다, 해가 없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그 기계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 있다 그러면 감각적으로 뭐예요?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이죠. O 이렇게 하시고요. 정이 없다 그러면 X 그러시고, 그 다음에 해가 있다 그랬죠. 해악을 끼친다. 해가 있다 그러면 X 부정적이잖아요. 해가 없다 그러면 O 이렇게 하신 다음에, O면 이게 유효예요. 유효. X면 무효고요. 그래서 O면 유효니까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돼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되고요. X면 뭐예요? 무효.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효. 네, 무효.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무효.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이 두 문자로 하지 마세요. 정이 있다, 정이 없다. 해가 있다, 해가 없다. 이렇게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자, 어디 표시냐면 14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제2절 조건 나오는데, 자, 양가로 2번에 좀 어려운 건데 성질 보면 한가로 1번에요. 조건은요, 법률 효과죠. 성립이 아니라 뭐예요? 성립이 아니라 뭐예요? 효과죠. 그죠? 효과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다. 그 말 나오죠? 발생이면 뭐예요? 발생이면 정지 조건이고, 소멸이면 뭐예요? 해제 조건이겠죠? 관한 것이며, 법률행위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죠?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우리는 민법 총칙은 전부 법률행위라고 그랬죠? 법률행위 대리, 법률행위 무효 취소, 법률행위 조건 기한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줄 법정 조건. 예를 들어서 어떠하면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주겠다. 행정법에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법으로 정해진 조건은 여기에서 말하는 조건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자, 조건도요. 엄마가 아무리 마음속으로는 취직하면 차 사줄게 할 때 취직하면 이것을 마음속에 먹고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표시하지 않으면 남이 알 길이 없죠. 그죠? 그래서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조건도 조건의사 표시가 필요하며 그랬죠.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오시면 5번 보면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한다는 점에서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기한과 구별된다. 그랬죠. 그죠? 자, 145페이지 펴보세요. 종류 나오죠. 그죠? 자,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나오는데, 자, 이 느낌 가지라고 그랬죠? 뭐뭐 하면 뭐뭐 한다가 정지 조건이고, 뭐뭐 하면 뭐뭐 안 한다면 해제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판례 봐보세요. 거기 그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는 게, 유보가 뭐예요? 놔뒀다죠. 그죠? 할부 매매가 대표적인데, 공기청정기를 코에 의해서 12개월 할부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자, 오늘 나한테 인도 배달은 해주지만 할부금 완납되기 전에는 소유권이 회사에 유보가 돼 있어요. 유보돼 있다가 언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냐면 12개월 할부금 완납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 나는 아직 소유권이 없다가 완납하며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요,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이에요? 해제조건부 매매계약이에요?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이다.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련 판례 보면 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가 뭐예요? 놔뒀다. 유보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유권 유보 특약을 한 경우 그랬죠.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뭘로?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 계약이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넘겨보시면 146페이지 양가로서 한번 가장 조건 나오죠. 그죠? 자, 151조 1항 보면 조건이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일 때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랬죠. 그죠? 법률의 전체가 무효죠. 그죠? 그런데 2항 보면 조건이 법률에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랬죠. 인경우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다 기성이라고 적으세요.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정 동그라미. 자, 이렇게 풀어버리라고. 어떻게? 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뭐예요? 정이 있다. 감각적으로 OX. 5다. 그러면 유효란 말이에요. 유효. 유효니까 뭐예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 조건이면 해 동그라미. 해가 있다죠. 그죠? 해가 있다. 자, 감각적으로 OX. X 그럼 뭐예요? 무효 그러죠. 그죠? 3항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랬죠? 없는 것 동그라미. 뭐예요? 불능이라고 적으세요. 불능.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해 동그라미. 해가 없다죠. 그죠? 해가 없다. OX. 해가 없다니까 오잖아요. 오면 뭐예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 조건이면 정 동그라미. 정이 없다죠. 그죠? OX. 정이 없다. X죠? 그럼 뭐다? 무효.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버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47페이지 보면 조건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나오죠. 그죠? 자, 거기 양가로 2번 유형 보면 맨 아래 한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단독행위 나오죠.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요. 조건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계약은 어때요? 당연히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있죠. 근데 단독행위가 조건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다만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2번이죠.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니까 상대방 동의가 있거나 끊어보세요. 또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 내가 죽으면 이 부동산을 너에게 줄게. 유증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성취와 불성취 그래서 150조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적으세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요. 내일 비가 오면 부동산을 줄게요. 그랬어요.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장래 발생 사실 불확실한데 준다고 했으니 정지조건부 증여 계약이죠. 그죠?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150조 1항 보면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누구예요? 정동근이가. 거기다 적으세요. 정동근. 이렇게. 신의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는 그랬죠. 그죠?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 뭐예요? 하늘을 막아버렸을 때는 상대방은 그랬죠. 상대방이 누구예요? 여러분 입장에선 나죠. 그죠? 거기다 나는 그렇게 적으세요. 나는 뭐예요? 당연히 비가 왔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죠.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래야죠. 2항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 누구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죠. 그죠? 나는 그렇게 적으세요. 나는 신의성실에 반해서 여러분이 내가 신의성실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킨 때 인공으로 비가 내리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상대방이 누구예요? 정동근 이렇게 적으세요. 정동근이는 당연히 비가 안 왔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죠.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래야 맞잖아요. 자, 이렇게 읽으면 아주 쉽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관련 판례 보면 예를 들어서 그 150조 1항 말하는 거거든요.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정동근이가 신의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 뭐예요? 하늘을 막아버렸죠? 그러면 상대방 여러분 나는요.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비가 내린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관련 판례요. 이때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그랬죠. 그죠? 네. 자, 이것은 상대방 누구예요? 정동근이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 즉 하늘을 막아버렸을 때가 아니라고요. 그때가 아니에요. 하늘을 막은 때가 아니에요. 즉 신의성실에 반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하늘을 막지 않았더라면 조건이 성취됐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비가 왔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라고요. 자, 그렇게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입증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운 판례가 있어요. 자, 이것은 제가 버리고 가기를 원하는데 난 정말 100점 맞고 싶다. 그러신 분만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엄마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랬더니 취직하면 차 사줄게. 그랬거든요. 근데 자식이 엄마 차 사줘.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그냥 차 사준다고 그랬냐. 취직하면 차 사준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자식이 엄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그러나 법에가 추정 규정이 있으면 이를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한다. 이게 이제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두 가지 큰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증여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는 자, 엄마 차 사주세요. 주장하는 자가 누구예요? 자식이죠. 그죠? 자식이 뭐예요? 소송을 제기할 때 제기한 다음에 증여 계약이 있었음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엄마가 반대로 뭐라고 하겠어요? 증여 계약 하기는 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차 사준다고 안 했다. 취직하면 차 사준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엄마가 입증해야죠. 그죠? 그랬더니 이제 자식이 조건부 법률행위라도 나 취직했는데 그러니까 빨리 차 사줘. 그러니까 조건을 성취했음을 주장하는 자식이 뭐예요? 취직했다는 것을, 조건이 성취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 관련 판례 1번 보세요. 1번에 동그라미 치고 엄마라고 적고요. 2번에 동그라미 치고 자식이라고 적으세요. 자, 봐보면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죠? 그냥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다. 그래버리면 어때요? 지금 바로 오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취직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죠. 따라서 법률 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차 못 사죠. 취직하면 차 사줄게.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누구예요? 다투려는 자, 엄마가 주장 입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증여계약이 아니라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이라는 것은 그 법적 효력 발생을 다투려는 자, 엄마가 주장 입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2번. 그러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나 이미 취직했는데 즉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요. 이에 의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누구예요? 자식이죠. 자식이 입증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네, 굉장히 어려운 바입니다. 되도록이면 버리고 가세요. 149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148조인데 뻔한 소리입니다. 조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성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 미정인 동안에도 당연히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그래야죠. 당연한 소리죠. 그죠? 자, 그런데 149조는 뭐냐면 자, 내가 갑한테요. 내일 비가 오면 부동산을 줄게 그랬죠. 장래 발생 사실이 불확실하죠. 조건인데 비가 오면 부동산 줄게 그랬죠. 내일 비가 오면 그랬으니까 정지 조건이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갑이 사망해버렸어요. 사망했어요. 그런데 내일 비가 왔어요. 그럼 나는 부동산 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줘요? 상속인에게. 즉 뭐예요? 조건부 법률행위도 다 상속이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즉 149조 보면 조건 성취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정인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도 가능하고 상속도 가능하고 보존행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담보 제공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그라미 치세요. 없다로 시험 자주 나와요. 있다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맨 아래 양가로 2번 보면 이제 147조인데 1항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소급표 없다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죠. 그죠? 효력이 생긴다예요? 아니면 없어진다예요? 잃는다예요? 생긴다죠. 생긴다. 이 느낌을 가지라고. 2항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소급표 없죠?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예요? 없어진다예요? 잃는다죠. 잃는다. 이 느낌을 가지라고요. 잃는다. 그런데 3항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죠. 특약으로
소급표 인정된다. 그러면 그 의사에 의한다. 그 뜻이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거기 보시면 관련 판례 나오죠. 그죠? 관련 판례 나오는데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해제 조건부 증여 그랬잖아요. 해제 조건부 증여 그랬으면 봐보세요. 현재 줬어요, 안 줬어요? 이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정지 조건 현재 안 줬다가 조건 성취가 되면 준다는 거고요. 해제 조건부 증여는 현재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다고요. 줬는데 뭐뭐하면 안 준다는 거죠. 다시 뺏어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해제 조건부 증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늦게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잖아요. 뭐뭐 하면 뭐뭐 안 한다죠. 그죠? 안 한다는데 이때 무효 취소 해제되면 말소 등기 없어도 복귀되는 것처럼 해제 조건이 성취됐을 때도 말소 등기 없어도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복귀해버립니다. 복귀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 간에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조건 성취 효과는요. 소급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특약이 없는 한 소급표가 있지 않다. 그 말이죠. 그죠? 자, 151페이지 옵니다. 기한 나오죠. 그죠? 기한 나오는데 거기 관련 판례가 이 신발 가게 사례인데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죠? 신발 가게 사례 아주 중요한데 또 봐봅니다. 이게 뭐였냐면 자,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여기 이제 상가 임대차라고 해보세요. 기간 끝나거나 해지가 됐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임차인이 안 들어오더라도 당연히 법적으로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어때요?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면 그 돈 받아서 주잖아요. 주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요. 새로운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바로 가지고 있다 반환해 줘야 되니까 만약에 안 주면 임차인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가라고 그랬죠? 그러지 이런 거에 도장 찍으면 안 되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한다. 이런데 도장 찍으면 안 돼요. 근데 을이 여기다 도장 찍어버렸다고요. 찍고 났더니 어째 버렸냐면 갑이 여기다가 신발 가게 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을 입장에서 황당하죠. 그죠? 보증금 돌려줘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면 보증금 반환하기로 했잖아. 이래버리고. 근데 너가 신발 가게 차려버리면 어떻게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는데 그랬더니 내 가게 내 맘대로 하는데 너가 뭐라 그래? 이래버린 거죠. 그래서 열받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예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조건이냐 기한이냐 이 문제인 거예요. 기한이가 그 말인데 봐보세요. 조건이라는 것은 장래 발생 사실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할 수도 있고 영원히 반환 안 할 수도 있고 이러면 조건이죠. 기한은요. 장래 발생 사실이 확실하죠. 그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아무튼 반환은 해야 된다. 그러면 기한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어쩌냐면요. 이것을 보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 반환한다고 했으면 반대로 영원히 새로운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요. 반환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것을 조건으로 봤다고 그러는 거죠. 조건으로 봤다.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 반환해야 될 뿐더러 지금 신발 가게 차려서 못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됐을 때도 보증금을 반환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기한으로 본 거죠. 어떤 경우든지 간에 반환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이 판사라도요. 이 사례에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아무튼 보증금 반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반환하기는 해야죠. 언제 반환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뭘로 보는 거예요? 이 경우를 이 내용을 기한으로 봐버렸다. 그 말이 기한. 그것도 불확정 기한으로 봐버리죠. 그래서 어때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 반환할 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운 임차인이 안 들어왔지만 신발 가게 차려서 못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됐을 때도 보증금 반환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준 사례예요. 기한으로 봤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관련 판례 보세요. 자, 거기 151페이지죠.
1번 판례입니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끊어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보증금 반환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죠? 뭐예요? 보증금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확정된 때도 신발 가게 차려버려서 못 들어온 걸 확정됐죠? 그때도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는 뭘로 보는 거예요?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한이라고, 기한.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는 뭘로 봤다? 기한으로 봤다. 그 말이죠. 그죠? 2번 판례도 봐보세요. 이것도 시험 잘 나오는 건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 기한을 본권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매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반드시 뭐예요? 매도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조건이죠. 기한이 아니라고요. 조건이에요. 조건이라서 자, 그렇게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토리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 X, 기한 X. 그러니까 이것은 불확정 기한이다 그러면 X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조건인데 다만 우리 판례는 이 임대차 계약을 뭘로 봤냐면 거기에서 조건인데 조금 더 나가서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봐버렸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로 봐버렸다고요. 그러면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뭐예요? 해지할 수 있고 6개월,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종류 보면 시기, 종기 있고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 있죠. 또 관련 판례 봐봅니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했죠. 기한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보증금 반환해 줘야 돼요. 따라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뭐예요? 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뭐예요? 신발 가게 차려버렸을 때도 이행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죠? 자, 넘겨보세요. 152페이지 효력 나오죠. 그죠? 효력 보면 자, 양가로 1번 다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예, 기한부 법률행위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한 도래 후 효과 나오죠. 152조 1항 시기잖아요. 시기면 자, 기한은 어떤 경우도 소급표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뭐뭐 하면 뭐뭐 한다죠. 뭐예요? 소급표 없이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고 종기는 뭐예요? 소급표 없죠.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거죠. 그죠? 한가로 1번에 보면 기한 도래 효과에는 소급표가 있을 수 없다. 끊어보세요. 기한의 소급표를 인정하는 것은 기한을 붙이는 것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래서 한가로 2번 보면 조건성치 효력을 특약으로 소급하게 할 수 있지만 조건성치는 특약으로 소급표가 있지만 기한 도래 효력은 특약으로도 소급할 수 없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나오죠. 그죠? 기한의 이익은 뭐냐면 우리가 국민은행에게 1억 원을 빌렸는데 2년 후에 갚기로 했다. 그러면 2년 동안 우리는 기한의 이익을 누린다. 그렇습니다. 기한의 이익을 누리는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어요. 모든 권리는 포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1년 6개월 만에 6개월 당겨서 먼저 변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한의 이익을 포기했을 때 상대방 이익을 해야만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 은행도 기한의 이익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뭐냐면 2년 동안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미리 변제해버리면 이자를 못 받게 되죠. 손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손해는 배상해줘야 돼요. 손해배상해줘야 돼요. 근데 이 손해배상액을 미리 얼마로 정해버리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중도상환 수수료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153조 1항 보면 기한은 일단 누구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채무자 동그라미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죠. 뭐 이것을 간주한다 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낸 적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것까지 신경 쓰게 되면 또 이렇게 뭐예요? 뭐 큰 것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민법하고 이 공부 방식이 전혀 다른 게 중개사법이거든요. 거기는
뭐 추정, 간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신경 많이 써야 되는데 민법 그런 거 다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어쩌다 한번 뭐 틀리라고 낼 수 있는데 그런 거 틀려도 절대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추정, 간주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이항 보면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죠. 그러나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중도상한 수수료 그거죠. 그죠? 자, 넘겨보시면 154페이지죠. 기한의 이익 상실 나오죠. 그죠? 당연한 내용인데 388조죠. 채무자는 다음 각호 경우에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2년 후에 갚는 게 아니라 바로 변제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즉 은행이 우리한테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때죠. 언제냐 그랬더니 이로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또는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런 경우죠. 그죠? 이런 경우에요. 그러면 한가로 2번에 상실 효과 1번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죠. 즉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권자 은행이 기한 전에 이행을 청구해도 거절할 수 없다고요.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동그라미 2번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만으로 기한 도래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채권자 은행에게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은행은요. 에이 아니야 그냥 나는 이자 받고 말래 하고 기한이익 인정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야 즉시 변제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채권자가 즉시 변제 청구했을 때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 판례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말이 어려운 건데 즉 내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을 때 그러면 은행이 청구하지 않아도 나는 즉시 변제를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은행에게 선택권을 줘서 은행이 우리한테 즉시 변제해. 그랬을 때만 뭐예요? 즉시 변제해야 되느냐. 그 경우거든요. 그것을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해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그죠? 우리가 담보를 손상했다 이런 경우 은행 채권자 청구 등을 유효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되어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그걸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뭔마면 뭔마한다. 즉시 변제해야 된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끊어보세요. 일정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 은행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 의사행위를 기다려서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하는 즉 조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그랬죠. 끊어보세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이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당사자 의사의 해석의 문제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 그러면 채권자 은행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봐서 결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도 제가 버리고 가기를 바랍니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형성권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이것까지 여러분이 막 머릿속에 담고 가기는 힘들어요. 우리 기출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런데 저 같으면 버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관, 조건과 기한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물론 그 강의는 따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따로 올라가긴 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이쪽 부분 즉 무효와 취소하고요. 조건과 기한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바로 기출문제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의는 따로 올라가요. 자 이것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